자, 그러면 웨어하우스 이제 불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인면도 도면 있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 각각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웨어하우스가 그 실무에서도 스케치업이 보편적으로 진짜 웹툰부터 다양하게 쓰는 이유가 하나가 웨어하우스라는 그 각각의 집기라든가 오브젝트들 소스들이 무한대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해내고 있고,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에서 가구회사라든가 조명회사, 무슨 전자제품 회사에서 아예 스케치업 모델링을 해서 올려놔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초이스할 수 있게끔,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맥스를 작업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모델링이나 기본 뭐 배치 같은 것들은 스케치업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웨어하우스는 위에 아이콘 있는 이 부분이죠. 웨어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한쪽은 루비라는 기능을 추구하는 것, 앞쪽은 웨어하우스라고 3D 웨어하우스라고 뜹니다. 얘를 클릭하면 각자 로그인을 하셔야지 되고요.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2019부터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업들의 이름들이 있고, 뭐 가구회사라든가 자기네가 수전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네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뭐 지금처럼 욕실에 있는 수전, 뭐 여기 키친에 있는 수전이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셔서 보면 이렇게 자기네가 생산하는 수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그냥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럼 종류별로 자기 컬렉션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어떤 수전인지 계속 세부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부분들을 쓰겠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릭 예 하게 되면 다운로딩이 되면서 실제 제품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러면 원하는 부분에다 갖다 놓고 굳이 실제랑 똑같은 제품을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아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위치 이동할 때는 그룹 온 쪽에 가서 가로 세로를 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세 군데를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위치가 일단은 잡아놓고요. 아직 세면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테이트해서 조금 돌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놓고 위치 이동. 자, 그러면 세면대에 들어가는 수전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실제 사이즈니까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기를 만점까지 자세하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웨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업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홈을 다시 들어가도 되고 또는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원하는 이렇게 제품 회사별로 돼 있어요. 가구부터 시작해서 옛날같이 뭐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테이블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의자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무용 의자들이 쭉 나타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 클릭 다운로드 열기 하면 퀄리티는 거의 섬세하겠죠. 제품 생산하는 사람들이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에다 두겠다 그럼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을 줄이고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자,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름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수전이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전체 목록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게 되면 이름 눌러서 이렇게 수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키친 수전도 있고 종류별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의 것들을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방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방에 쓰는 것들 괜찮다 싶으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이 자료를 올려놓은 것들도 충분히 있고요.
또는 이렇게 회사에서 기업들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재료를 갖다가 배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놓고 로테이트 돌려주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내주면 형태가 나올 겁니다. 적당하게 위치를 돌려놓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싱크대에 있는 수전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쇼파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쇼파라고 이름을 치면 또 쇼파가 나오겠죠. 자, 보면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간단한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디자인한 퀄리티하고 맞는 제품들을 그러니까 메탈 보드라고 보통 하죠. 샘플 보드를 만드는데 이제는 뭐 그냥 사진 잡지책에서 오려 붙이는 게 아니라 잡지책에서 고른 제품들을 검색을 해서 실제 제품들을 모델링 할 필요 없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면 실제 파는 제품들을 배열하는 게 나을 테니까 뭐 쇼파 같은 경우도 쇼파라고 검색하면 원하는 쇼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쇼파들을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네요. 뭐 이런 쇼파가 있다 그러면 다운로드. 예. 그러니까 복잡한 것들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 작업의 퀄리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곡선 같은 경우에는 면이 되게 많은 것들이거든요. 무조건 퀄리티가 높은 걸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퀄리티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곡선들이 많은 것들은 선택적으로 자기 작품의 퀄리티에 따라서 배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인용 소파 배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도 한번 찾아볼까요? TV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TV만 나온 것도 있고, 자, 받아보면 이렇게 그룹해서 들어오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그룹을 오른쪽 버튼 엑스플로드 해줘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주고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내면 되겠죠. 뽑아내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룹핑 되어 있으니까 무브해서 로테이트 해준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스케일 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형태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무브 위치 넣어주면 뭐 위치 같은 거 배열할 때 적당한 위치를 배열해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수직 위치 주고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주고 싶다면 확대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브. 자, 이렇게 해서 가전집기라든가들을 배열을 해주면 좀 더 구색이 갖춰진 형태들이 나타나겠죠. 안쪽에 면도 좀 컬러를 주는 게 낫겠네요. 면을. 자, 선택을 해서 주고. 자, 뭐 이런 형태들로 만들게 되겠죠. 침대에도 들어와야 되니까 침대 한번, 베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베드. 싱글 침대 중에 뭐 괜찮은 게 있다면 해도 되고, 뭐 더블 침대가 있으면 더블 침대로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침대들을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에서는 싱글 침대인데 뭐 더블 침대를 넣어도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괜찮은 침대가 있다면 뭐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너무 복잡한 거는 안 넣는 게 낫고요. 용량이 많이 차지하니까 간단한 거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용량 꽤 많을 것 같은데, 용량이 큰 것들은 다운로드 될 때 꽤 시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퀄리티는 당연히 높겠지만, 그래서
들어오면 로테이트 원하는 위치대로 잡아주고 그냥 싱글 침대 안하고 더블 침대 갖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잘 안착이 됐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떠있을 때는 모서리점을 잡은 다음에 바닥에 온 페이스 그룹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침대랑 오브젝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채워주면 돼요.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물론 들어온 재질들은 선택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룹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재질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재질로 그룹을 깨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룹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웨어하우스에는 전체 그룹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한번 깨주고 작업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룹을 깨주고 각각의 오브젝트 안에 그룹이 되어 있는 걸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재질이 있는데 내 분위기와 맞는 나무 재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재질을 바꿔주시면 돼요. 스포이드를 찍어서 계속 바꿔주면 되겠죠. 자, 선택, 재질 바꾸기, 그룹이 여러 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마다 이 그룹핑을 참 특이하게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옆면도 마찬가지겠죠. 스포이드 찍어서 바꾸게 되면 형태들이 바뀌겠죠. 자, 지금처럼 재질이나 다른 옵션들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꼭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는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웨어하우스에서 하나하나씩의 오브젝트들이나 소스들을 다운받아서 가구랑 집기들을 배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대로 있는 각각 전자제품, 기저재, 가전들을 배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오피스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일단 지워주면 되겠죠. 이제 언락을 해줘서 인면도 같은 경우도 지워주고 아니면은 이 물체를 전체적인 거를 선택을 해서 옆으로 옮겨 놓는 게 낫겠네요. 일단 우선은 선택을 해서 무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위치를 이동하고 나서 보면 이제 바닥에 있는 평면도 배치했던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얘를 삭제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룹 바깥에 있는 바닥의 평면도 레이어를 꺼주면 될 것 같은데 치수가 선택이 안 되니 여기서 찍어주면 되겠네요. 얘를 삭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씬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얘를 각 위치별로 뷰를 잡아줘야 되는데 먼저 아이소메트릭 뷰 같은 경우도 잡아주면 되겠죠. 위치를 잡아줘서 지금 얘는 일단은 언락을 해주고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자, 위치를 먼저 아이소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제 씬을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씬 저장하는 방법은 구도를 잡은 다음에 씬은 카메라 뷰 안에도 있고요. 카메라 뷰 안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게 되면 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도를 잡은 다음에 씬을 클릭하면 되는데 씬 클릭하면 그 구도가 새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씬 하게 되면 씬이 추가되면서 목록에서 씬이 하나 생기게 돼요. 타이틀 상위 메뉴에 보게 되면 씬이라는 게 추가되는데 이 씬은 내가 막 돌려서 보다가 원위치를 가게 되면 그 카메라 구도에 맞는 씬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를 잡고 또 여기 보면 섀도우 맵이 있죠. 섀도우 태양의 구도에 따라 섀도우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도를 위치를 잡아서 내가 빛을 그림자를 어느 위치로 오게 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계속 이렇게 구도를
그림자까지 주게 되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너무 많이 비치면 조금 그렇겠죠. 여름 정도로 가서 아침 정도 가면 빛이 들어오는 위치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구도로 가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섀도우를 켜서 조정을 하게 되면 씬을 돌리면 이게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씬이 이렇게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카메라 섀도우를 켜준 다음에는 꼭 그 씬을 이 섀도우나 어떤 효과를 그 태양의 고도에 따라 바뀌는 효과를 줄 때도 역시 이 씬 타이틀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가 존재합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씬을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만 지금 수정한 대로 저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려보다가도 다시 씬을 돌아오게 되면 같은 구도의 섀도우 값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씬을 저장을 하고요. 씬을 추가할 때는 이제 내부 구도로 한번 자기가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섀도우 값을 그림자는 이제 잠깐 꺼줄게요. 2019부터는 섀도우를 켜게 되면 화면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용할 때만 섀도우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부 위치를 가보게 되면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원룸이어서 조금해서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돋보기 툴을 클릭한 다음에 돋보기에는 필드 뷰라고 하단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단에 필드 뷰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돋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줌을 35mm가 보통 사람의 눈 시야각이라고 했는데 너무 작으니까 약간 광각을 써주는 게 낫겠죠. 65 엔터 치게 되면 65°가 됩니다. 그러면 구도를 좀 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얘가 왜곡돼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뭐 60도 그 줌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55 엔터 치게 되면 55°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주방 부분이랑 거실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 구도에서 역시 그림자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섀도우를 켜주면 되겠죠. 구도를 잡아주고 자, 구도를 잡았으면 섀도우를 켜줘서 그림자가 나오게끔 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정확 정도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구도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니까 잡아주고 뭐 스타일들은 나중에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때 이제 뭐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섀도우를 잡고 이 씬을 또 잡고 싶을 때는 줌을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잡고 싶을 때는 이 위에 씬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가 추가인데 추가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오른쪽 메뉴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씬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이 씬이 씬2로 추가되면서 이렇게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굳이 오른쪽 메뉴에서 씬을 추가한 상태 창에서 추가하다기보다는 상위 타이틀 씬 타이틀에서 ADD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뷰를 돌려서 뭐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 뷰를 잡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형태를 잡아주고 구도를 잡아주면 되겠죠. 확대 축소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구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택적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뒷벽을 일부러 빼고 구도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기가 구도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구도를 잡아주겠다. 그러면 다시 구도를 잡고 ADD 클릭하면 씬이 추가됩니다. 또 화장실 쪽이나 샤워부스 쪽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침실이랑 구도를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면 구도가 잡히겠죠. 이걸 뭐 세로 그냥 뷰포트 자체에서 보여주는 구도 말고도 세부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둘씩 씬을 추가하면 됩니다. 뭐 약간 돌려줘도 되겠죠. 그다음에 뭐
태양의 위치도 각 씬마다 잡아주게 되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씬을 잡았으면 여기서 또다시 타이틀 ADD 클릭하면 씬이 추가됩니다. 다시 뭐 내부 컷 가서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내부를 좀 잡아주면 되겠죠. 조금 더 광각을 써주는 게 낫겠다. 65° 해주면 조금 더 보이겠죠. 좁은 면에서는 광각을 많이 써주는 게 나으니까 구도를 봐가면서 줌에서 디그리 값을 이용해서 구도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씬을 잡고 ADD 추가.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씬들을 잡아주게 되면 각각의 면에서 다시 침실 쪽으로도 한번 가보죠. 침실 쪽에서도 이쪽은 디그리 값을 45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고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씬을 잡아준 다음에는 섀도우를 꺼줘도 그 씬을 가게 되면 뭐 자동으로 그 씬에 맞는 구도가 섀도우랑 세팅된 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씬을 만들어서 각각의 뷰를 보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작업들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그래서 1번 씬을 가면 섀도우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명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올려보면 여기 이제 딱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섀도우 세부 설정들이 나타나는데 밝기라든가 어둡기 이걸 조절할 수 있고요. 뭐 일조권이라고 해서 지금 위에 보면 섀도우 세부 설정의 오른쪽 항목에 보게 되면 섀도우라고 되어 있고 UT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도 경도에 따른 그린치 천문대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시간대, 각 나라별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UTC가 국직 시간대인데, 우리나라는 UTC 7시에서부터 UTC 9시 정도를 정하면 저희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밝기나 어둡기, 전체 밝기나 어둡기를 다크 라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강도일 수도 있고, 면의 강도, 밝기, 통해서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원하는 밝기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업데이트. 그 다음에 지금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3소점이 먹기 때문에 세로가 이렇게 사선이 들어가죠. 이럴 때는 2소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아이소에서는. 그래서 소점을 바꿔주는 거는 뷰 카메라 항목에 보게 되면 퍼스펙티브가 지금 3소점으로 보통 보는 거고요. 이 소점을 볼 때는 여기 패러럴 또는 투포인트가 있습니다. 패러럴은 소점이 안 들어간 상태. 자, 카메라 뷰에서 투포인트는 건축이나 이런 뷰에서 보는 것처럼 구도를 잡을 때 투포인트로 해서 잡게 되면 세로선의 왜곡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동을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디그리 값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잡아주고 디그리 값을 좀 낮추겠습니다. 25. 그 다음에 줌 줄이게 되면 투포인트를 이렇게 올려서 볼 때는 투포인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되는데요. 위쪽에서 볼 때는 투포인트를 키게 되면 약간 왜곡돼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메트릭인 되긴 하나 왜곡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디그리 값을 아이소메트릭일 때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디그리 값을 줌해서 좀 낮춰주면 됩니다. 25mm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업데이트를 해주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간단하게 지금 오피스텔의 한 원룸의 모습을 CAD에서 드로잉 DWG 파일을 불러들여서 작업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출력을 간단하게 해보면 각 씬이 저장됐고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저장을 먼저 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간단합니다. 지금 CAD 파일을 불러드릴 때는 DWG를 통해서 임포팅을 했죠. 그러니까 내보낼 때는 이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건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파일 메뉴에 임포트 했던 바로 밑에 내보내기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3D 모델로 내보내게 되면 스케치업 파일 말고도 3ds라든가 맥스라든가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 있는 확장자로 또 저장이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3D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내보낼 땐 익스포트 내보내기 2D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2D 그래픽을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저장 경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로 저장할 거냐, PNG냐, JPG냐, 이렇게 PDF냐,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이미지 파일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고, 또는 CAD 파일로도 넘길 수 있어요. 그럼 CAD 파일에서 3D로 바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보통 저장할 때는 JPG가 가장 흔하지만 PNG가 오히려 제일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NG.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보내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이름을 줄게요. PTT 1번부터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클릭하면 화면 해상도, 지금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의 해상도로 할 것인지, use view size라고 클릭하면 화면 뷰의 사이즈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2000픽셀이다, 가로나 세로 쪽에 한쪽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이 바로 되는 거고요. 라인 두께 같은 경우에는 너 몇으로 할래? 라인 스케일을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라인 두께가 1.5로 돼 있는데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본값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픽셀 정도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안티알리싱은 뭐냐면, 선들이 얼만큼 이렇게 포토샵에도 똑같이 있는 기능인데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안티알리싱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런트는 뭐냐면, 배경을 없이 이걸 회색으로 보이지 않고 여기는 투명하게 해서 알파 채널이라고 하죠.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끔 할 때는 얘를 체크하면 됩니다. 일단은 PNG를 해줘야지만 JPG는 배경이 안 없어지고요. PNG 쓸 때만 얘를 체크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체크 안 할게요. 자, OK에서 익스포트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가게 되고요. 2000픽셀로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각 씬별로 저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시 보면, 자,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배경까지 해서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시 한번 익스포트에서 2D 그래픽 PNG로 저장한 다음에 이번에도 이름을 줄게요. 준 다음에 옵션에서 이번에는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를 선택한 다음에 PNG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NG로 저장을 이번에 하게 되면 배경이 없는 상태, 투명한 상태로 이 물체만 저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이 지금 이미지 컷에서 보면 흰색으로 나타나지만 포토샵에서 열게 되면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포토샵에서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PNG에서 배경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퍼런트 백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배경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컬러라든가 배경을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 컬러로 편집을 해서 얼마든지 색깔을 바꾼다거나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PNG에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배경을 바꿀 수 있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들을 하나씩 저장을 하시면 돼요. 씬만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씬별로 이미지가 나가게 되고, 역시 익스포트, 2D 그래픽, 그 다음에 PNG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고, 옵션에서 얘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해상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 판넬이라든가 어떤 보드 작업을 할 때 해상도에 맞는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K, 그리고 내보내기 하게 되면 이미지가 또 저장을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CAD 파일에서 CAD 평면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모델링을 하고 불러와서 임포팅 한 다음에 CAD의 선을 정리해서 도면의 규격에 맞는 3D 모델링을 하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머지 앞으로도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케치업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스케치업을 쓸 때는 루비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명령어를 스케치업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기능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케치업의 기본 명령어를 쓰게 되면 제한 요건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의 루비를 쓰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